안녕하세요. 경인교대 황필아입니다. 저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동료 컨설팅을 활용한 과정 기반 마이크로 티칭 운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양성기관에서 예비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행하고 있지요. 그 중에서 아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장 실습일 것입니다. 현장 실습은 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업을 보고 참여할 수 있는, 직접 수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수 수업 동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의 예시를 배우게 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동영상이라는 제한점으로 인해서 실제 수업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지 못하고 동영상은 수업의 한 장면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을 포착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마이크로 티칭인데요. 마이크로 티칭은 학생들에게 직접 수업 실현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가르칠 대상의 학생이 아니라 동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현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어떻게 반응하고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어떤지 이런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낮추는 그런 현장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양성기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마이크로 티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 티칭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즉각적인 피드백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이 실행한 수업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마이크로 티칭에 대한 여러 가지 선행 연구가 진행되어 오면서 어떻게 하면 마이크로 티칭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제안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마이크로 티칭을 일회성 수업 실현으로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과제를 제시하거나 마이크로 티칭 전, 중, 후에 과정 기반 모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 티칭에 대한 교수의 평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학생들이 서로 간에 동료 평가를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교육적 안목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성찰을 하되 자기 수업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도록 녹화된 비디오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보다 개선된 마이크로 티칭 모형을 제안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대안책 3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 플러스 동료 컨설팅까지 통합시킨 모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때 동료 컨설팅이라는 것은 동료성을 기반으로 협력적인 연구와 실천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학습 공동체의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뉴만이라는 학자에 따르면은 교사들은 동료 교사의 수업을 관찰하고 협력하고 논의하면서 자신의 수업을 반성적으로 향상시키는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수업 및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이런 학습 공동체는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교사 교육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동료 컨설팅을 활용한 과정 기반 마이크로 티칭에 대한 운용 사례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티칭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계셔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마이크로 티칭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시사점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과정 중심 모형의 제안을 통해서 수업 실현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 처방은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수업 실현에 대한 교수 평가뿐만 아니라 동료 평가도 가능하며 학생들이 동료 평가를 통해서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습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 장학과 컨설팅을 비교를 해보면 컨설팅은 자발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네 번째는 반성적 성찰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녹화된 동영상이라든지 성찰 일지를 써보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적 안목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차용하고 있는 동료 컨설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교사 개인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교사들이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사들이 서로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키워가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교사들은 서로 수평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교사들 간의 수업을 열고 서로의 수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수업 개선은 사후 컨설팅보다는 사전 컨설팅으로 수업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학습 공동체는 일본에서 탄생해서 저희 나라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단위 학교 내에서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을 했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참여자는 영어 교육 심화 강좌를 듣고 있는 3학년 3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수집 및 분석은 이 학생들이 학기말 과제로 셀프 리포트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셀프 리포트는 본 연구가 적용하고 있는 과정 기반 마이크로 티칭을 수행한 결과에 대한 셀프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셀프 리포트 안에는 지도안, 초안에서부터 동료 컨설팅 이후에 1차 수정안, 그 다음은 개별 수업 실현, 그 이후에 최종 수정안, 플러스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성찰 보고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연구는 이 자기 성찰 보고서에 나온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운영 사례에 대한 효과를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동료 컨설팅을 활용한 과정 기반 마이크로 티칭 모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형의 이름이 제시하듯이 과정 기반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티칭 전, 중, 후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한 준비 단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티칭은 주로 학기 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의 수업 단계를 준비 단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준비 단계를 보시면은 첫 번째, 교재를 바탕으로 교수 학습 이론 및 관련된 활동을 탐색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영어 수업에 대한 평가 틀을 미리 제시를 하고 평가 틀에 포함된 평가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평가 요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이 평가 틀을 활용해서 우수 수업 동영상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영어 수업 지도안 작성에 대한 안내를 했는데요. 물론 학생들이 2학년 때 지도안 작성법에 대해서 배웠지만 영어 수업은 영어로 지도안이 작성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 의미에서 지도안 작성 안내를 다시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준비 단계가 끝나면 이제 마이크로 티칭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마이크로 티칭 전 단계에서는 첫 번째 학생들이 한 차씩 40분 수업에 대한 수업 지도안을 개별적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된 수업 지도안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동료 컨설팅이 이루어지는데요. 동료 컨설팅은 6인이 한 조가 되는 모둠의 형식으로 각 조원들이 개별 수업 실현을 20분 동안 하고요. 그 이후에 그 수업 실현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1차 수정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 티칭 중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요. 개별 수업 실현이 다시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6분 축약된 형태로 개별 수업 실현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그 개별 수업 실현에 대한 교수 및 전체 학생들의 피드백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때 전체 학생들의 피드백은 모둠별로 교수가 평가 영역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된 평가 요소에 보다 초점을 두고 학생들이 피드백을 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마이크로 티칭 후 단계에서는 교수 및 전체 피드백을 바탕으로 최종 수정안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 마지막 단계는 성찰 일지를 쓰는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그동안의 1년의 과정과 그 다음에 최종적인 자신의 수업 동영상을 보면서 수업에 대한 성찰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학생들에게 과제로 제시한 셀프 리포트는 지금 파란색의 4번부터 10번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모형의 핵심 단계인 동료 컨설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은 줌 실시간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동료 컨설팅 단계에서는 6인이 한 모둠이 되는 형태로 줌 소회의실을 열어서 동료 컨설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각 모둠은 모둠 내에서 먼저 리더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의 단계는 리더의 지시하에 이루어졌는데요. 개별 수업 실현 및 컨설팅은 개인당 총 30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별로 자신이 준비한 지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수업은 몇 학년, 몇 단원의 몇 차시 수업이며 학습 목표가 무엇이고 이 학습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활동을 1, 2, 3 이렇게 구현을 했다.
라고 간략하게 설명한 뒤에 수업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업 실현은 완벽한 형태는 아니어도 되고요. 수업 지도안 초안을 보면서 마치 실제처럼 수업 실현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업 실현 도중에 자신이 계획했던 활동의 의도를 설명하거나 또한 본인이 고민을 했거나 자문을 구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조원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구하는 형태로 컨설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각 개인당 30분의 시간 내에서 수업 실현 및 컨설팅이 이루어졌고요. 같은 방식으로 각 조원들은 수업 실현을 하고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본 모형에서 활용한 영어 수업 평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수업의 흐름과 교수학습 활동, 교실 영어 이렇게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서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를 하도록 했고요. 또한 수업 실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전반적으로 서술형 형식으로 칭찬할 점, 그 다음에 수정이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지 내용까지 포함해서 기술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다음은 본 연구에서 마이크로 티칭의 모형을 적용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은 학생들이 학기 말에 제출한 셀프 리포트를 분석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기 성찰 보고서에 드러난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5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사전 컨설팅을 통한 수업 탐색 기회가 증대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네, 그 이전에는 마이크로 티칭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피드백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정해 볼 시간이 없었다. 또한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괜찮은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수정을 하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즉 수업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라는 그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수업 전문성 향상이라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특성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수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됨으로써 자신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구상한 활동의 적절성이라든지 내가 구상한 수업의 차시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영역을 더 강조해야 되는지, 어떤 영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한 수업에서 우리는 보통 학생들의 흥미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학습 목표를 뒷전으로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 잘못된 점을 파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고민을 거듭하면서 더 완성도 높은 수업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자신이 수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라는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특성으로는 동료 컨설팅을 통해서 배움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동료 컨설팅에서 다른 친구와 내 수업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스스로 혼자서 내 지도안을 볼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요. 또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내 수업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도안이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배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성은 소모둠 컨설팅으로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발견되었습니다. 동료 컨설팅은 한 조에 6명으로 구성된 소모둠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일반적으로 동료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당 교수가 몇 명의 학생들을 발표시키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때의 피드백은 되게 두루뭉실하고 모호한 칭찬이 주로 이루어져서 충분하지 못했는데 소음 모둠에서 자세한 피드백을 받고 또 서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묻고 답할 수 있어서 또 특히 컨설팅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특성에 따라서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거, 내가 자문을 구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라는 소모둠의 형태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5번째 특성은 교실 영어에 대한 개선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물론 수업 평가표에 교실 영어에 대한 평가 요소가 있어서 학생들이 교실 영어에 더 집중할 수 있기도 했지만요. 녹화된 수업 동영상이라든지 문자화된 수업 지도안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학생들이 교사의 발화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더 이해 가능한 발화가 무엇인지 단어 선택과 문장 길이를 고려할 수 있었다. 좀 더 쉬운 단어는 없을까? 좀 더 짧은 그런 문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끊임없는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동료 컨설팅을 활용한 과정 기반 마이크로 티칭의 모형을 적용을 하였으며 그 운용 사례에 대한 결과를 학생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에 5가지 특징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예비교사 교육에서 마이크로 티칭을 활용할 때 이 5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다음에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과정 기반의 모형의 필요성입니다. 학생들은 전중후라는 과정 기반의 마이크로 티칭 단계를 거치면서 사전 협의를 하고 반복적인 수정을 통해서 수업 성찰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정 기반의 모형의 필요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의 동료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교수의 지도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소규모의 동료 모둠을 통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동료 간의 배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동료 간에도 좀 더 자세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자기 필요와 요구에 맞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 티칭에 대한 피드백 또는 컨설팅이 아닌 소규모로 동료들끼리 이루어지는 컨설팅과 피드백을 제안드립니다. 본 모형의 핵심 단계인 동료 컨설팅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반응 중에서 처음 피드백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 지적을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칭찬을 주로 했다. 라는 이런 반응을 통해서 처음에는 표면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료성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컨설팅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개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구성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공통된 비전과 철학을 가진 그런 민주적 공동체에서 출발을 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윤리적 공동체,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발전되어 갑니다. 예비 교사 교육에서도 동료 컨설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동료성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